네, 내일은 스타킹, 월요일에 문을 여는 상큼한 출연자 두 분입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이렇게 훈남 훈녀와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킹이 또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이유 바로 또 이렇게 훈남 김태성 부장님과 네. 미녀 또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네.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제가 두 분 오면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었어요. 오늘 하루 뭐니 해도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OCI 홀딩스와 한미 사이언스 M&A입니다. 이게 진짜 뭐 세계적인 뉴스일 법도 한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이 주가만 보면은 이거 영 딴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M&A라고 하면 돈을 쓰는 쪽과 네. 돈을 받는 쪽이 일단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먹히는 곳이 있죠. 그렇죠. 네. 일단 돈을 쓰는 쪽은 OCI 홀딩스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약 7천억에 달하는 이제 돈을 쓰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엄청난 금액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OCI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현금 유동성 자산이 1조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예.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종 사업 간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바이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되었든 A와 B가 만나면서 A가 갖고 있던 영업망을 B가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네.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A가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느 부분에서 날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의문부호로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한미그룹주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D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자를 통해서 2천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은 쪽에서는 시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장남의 이 지분 관련 예. 이슈가 이제는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그 이유는 지분을 이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지분이라는 건 당연히 주가의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저는 너무 이제 기대가 큰 시장은 먹을 구간은 아직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도 일단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엔 그동안에 좀 행보가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유증이라든지 뭐 쪼개기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또 이런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거에도 저는 별로 좋게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주가의 흐름에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되게 복잡하게 지금 막 아들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모친과 네, 모친과 난리가 났는데 원래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네.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주가가 미비하고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나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이게 경영권 분쟁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쪽이 나는 진짜 아예 몰랐다 네, 이라고 그런 것 하면서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미 쪽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말이 너무 많은 기업은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어서 일단은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OCI 홀딩스와 한미 사이언스의 M&A.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데 네. 우리 두 전문가분 모두 꽤 부정적인 그런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지난주에는 또 두 분 다 역시 또 의료 관련주들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또 김태성 본부장님은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왜 주가가 아직 못 따라올까요?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진 것도 있었던 것도 있고 일단 가는 쪽에 이제 계속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픽을 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을 생각을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방산, 중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빅텍, 스페코, 퍼스카 같은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이쪽이 이제 다소 이제 정체되는 좀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위치에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방송 가서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금 이제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결과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신테카 바이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맞아요. 픽이었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네. 지금 바이오 이 재료 네. 이거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과 함께 약간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일단은 너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랑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이라든지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네. 테마성 종목들의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이 불안한 모습,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나오면서 그동안 일정 관련돼서 저희가 기대했던 종목들이 지금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네. 나오고 또 일부 자금이 있었던 분들도 지금 테마성 종목들이 너무 잘 가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시장은 이러한 이제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이제 아예 끝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기가 또 올 거고 지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수급 유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단기성으로 제 방송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 축소를 그래도 해 두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AI, 신약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거는 우리가 또 예상치 못했던 네. 거니까 이렇게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는 더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짝 봤거든요. 오늘 종목도 우리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스탁 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은 오늘 KMW 가져와 주셨는데요. 17.4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고 오늘 2.1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KMW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6G 등 네트워크 통신기술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이 통신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KMW는 이동통신 기지국용 장비와 또 부품을 개발하고 있죠.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6G는 23년 51억 달러에서 30년에는 402억 달러로 전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30년까지 무려 34.2%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KMW 작년 9월에 미국의 인프라법에 의해서 5G 기지국을 늘리면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6G는 2030년부터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각국 그리고 각 기업이 이 6G에 뛰어들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부는 LED죠. 이 LED 사업부의 견조한 수요가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실적 유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주가 전망 저의 이 사심이 들어갔는데요. 스타킹의 여신이시죠.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스타킹의 대표 미녀 우리 여신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지은 대표님 KMW. KMW는 또 네. 저의 애증의 종목이기도 해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W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나섰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는데 그동안 정부 정책 관련돼서 5G, 6G 얘기는 지속해서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이제 회장이 딱 새해가 되고 나서 가장 점 찍었던 부분이 저는 6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KMW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술 선점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라든지 자율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이 꼽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G 대비해서 6G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무려 50배나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세상들에 한 단계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6G가 같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그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5G도 굉장히 실적도 잘 내고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다른 기업들은 5G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기업이 없었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5G에서 선점을 했던 기업이 이제는 6G 쪽으로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M&A인데 이번에 한종희 부회장이 M&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또 암시를 했는데 물론 로봇 쪽이라든지 그쪽에도 기대감이 많이 실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삼성 리서치를 찾으면서 6G, 특히 통신 장비 쪽 M&A를 하려고 해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업이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통신 장비 쪽을 좀 구축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신 장비 기업들이 M&A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 지금 5G는 사실상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 됐지만 그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또 그리고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 빼고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참여가 별로 없었어요. 일본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사실 채우고 있었고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이런 활발한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6G에서는 5G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에서 4,700억 규모의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과 삼성전자의 이런 재료가 맞물려서 6G가 최근에도 이제 6G 레디 투자라고 해서 한 3개월 전쯤에 탄력이 나왔다가 둔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의 재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주파수 경매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6년 만인가 또 실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되면 이제 통신사에서 민간 장비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올해 시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붙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KMW 이게 통신 장비 업체인데 무선 통비 장비 업체고요. 정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애징의 종목이라고 했냐면 KMW 같은 게 보통 보면 뭐 5G에 투자한다 이랬을 때 앞단에 시세를 다 줍니다. 맞아요. 하고 인프라 투자 딱 하고 끝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로 따지면은 확 타올랐다가 끝 완전 끝. 그 다음부터 끝. 근데 지금 다시 6G를 가지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한다?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아직 5G도 안 끝났는데? 일단은 이제 그게 그때 또 코로나도 막 있으면서 네. 장비 투자가 좀 미뤄지고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어줬는데 막상 미뤄지고 네. 실적도 안 좋고 하니까 이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G, 5G 종목들은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도 계속 밀린다, 뭐 수주가 밀린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진짜 본격적으로 수주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또 KFW는 해외 시장도 네.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진짜 다시 6G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네. 좀 활기를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이었죠. 네, 그때 네. 주가가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맞아요. 갔었는데 네.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KMW뿐만 아니고 저도 5G 관련주들이 계속 이렇게 맞아요. 갇혀 있었던 걸 봤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5G와 비교해서 6G는 뭐가 다른 게 있긴 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도 생명이기도 하고 그 많은 용량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5G보다 6G가 레벨업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상용화를 빨리 앞당길 수밖에 없고 원래는 더 오래 걸릴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6G가 상용화되는 게 203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연애할 때 어때요? 확 끌었다 그냥 확 끝나요?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뜨겁겠죠? 네. 우선 일단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OX를 들어오는 들었어요? 질문에. 저는 O. 오. 네. O인데 일단 우리가 5G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을 겁니다.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 기가에 맞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G 같은 경우에는 삐삐 시대가 있었고 2G 때는 문자와 전화가 있었고 3G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카카오라든지 이러한 이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을 해봤고 4G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느껴봤는데 여기서 5G 하면 마땅히 떠오를 만한 컨텐츠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6G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AI,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제 킬러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G의 실패는 뒤로 하고 6G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해서 저도 높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과연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KMW가 기술력과 실적적인 면에서는 1순위.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따라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정말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는 오픈랜, 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그리고 이제 RFHIC 같은 경우에는 뭐 지락, 칼륨 관련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각각 대표하는 국내 유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업들을 압축했을 때 5G, 6G 관련주들은 계속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세대 기술 상용화가 빨라지면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매수를 할지 패스를 하기 전에 네.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는데 일단 조금 크게 잡아봤어요. 네. 목표가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잡아봤고요. 이제 M&A 이슈와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탄력이 한번 있기 시작을 하면 17,500원 부근에서 저항이 한번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만 원까지는 저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 모습만 보면 너무 좀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KMW의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도 선택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저희 둘 다 매수. 네. 왜 매수하셨죠? 일단 5G 때는 실제 투자도 안 됐고요. 네. 뭔가 유야무야 끝이 났는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도 이야기했고 이재훈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6G는 대세입니다. 6G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전 정부도 투자할 것 같고요. 대기업들도 투자할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매수고 또 하나 차트가 제가 네. 딱 마음에 드는 오.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주봉 월봉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중장기 호흡으로 저라면은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매수입니다. 간단하게 이재용 회장이 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 작년에 또 이렇게 삼성이 택했던 로봇주가 네. 연초 랠리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6G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매수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네. 네, 스탁요정 혜리 씨 나와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HB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회사인데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의 이 독점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독점 공급으로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 한 번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부분에서 이 AI 기술을 적용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의 불량을 검출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까지는 검사하는 불량 화면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AI가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단순히 이상한 부분을 잡아내는 걸 넘어서 불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HB 테크놀로지의 주가 전망, 자세한 주가 전망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AI가 직접 나서서 검사를 디스플레이를 검사해 준다. 오, AI 테마주. 네, 반은.
네, 일단 뭐 지난주도 AI 플러스 진단 쪽이었는데 네. 오늘도 한우물만 좀 파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러스 진단 여기에 이제 제조 산업에 이제 이 붙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저는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 검사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라인에서도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 불량들을 좀 잡아내고 있는 기술, 그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 테크놀로지의 이제 가장 큰 고객사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올해에는 당연히 HB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과정 대비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더 정밀하게 이제 분량을 잡아내면서 수율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한 로스도 기업 입장에서는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OLED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 적용되는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부 프리미엄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다수의 가전제품들, 대형 TV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시정 자동차는 이제 패널이 거의 뭐 쫙 앞에 이제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수가 OLED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OLED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높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본업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M&A라든지 신규 상장 IPO 관련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HB 테크놀로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HB 인베스트먼트가 1월 25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 기업이 투자하는 회사인데 HPSP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HPSP가 상장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장 이후에 지금 벌써 5배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HB 그룹 전반적으로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25일 날 상장하는 HB 인베스트먼트까지 저는 두루두루 이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이재은 대표님은 O일지 X일지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이유는요? 일단은 그 이제 고객사가 삼성이고 삼성이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랑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온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정말 고객사가 빵빵합니다. CATL도 가지고 있고 비아디도 그렇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룹을 이렇게 고객사로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고객사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좀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와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애플이 이제 OLED 관련해서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를 또 내놓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직접적인 수혜가 또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O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도 잡아볼까요? 네, 일단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야기한 뭐 KMW라든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저는 이 만약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2,2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올 때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2,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 대신에 이제 이 작년 9월달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는 아직까지 이제 대량 거래량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쉽게 이제 목표가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님의 HB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2,8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들 판단해 볼까요? 네, 저희도 그럼 매수할지 패스할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패스하셨어요? 그림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차트가 진짜 좋은데 차트가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일단은 안 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CES에서 또 그 LG가 투명 디스플레이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OLED 관련주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CES 전에 사실 우리가 OLED 하면 라운텍이라고 하는 기업 굉장히 많이 좀 네. 강조가 시장에서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되면서 먼저 시세가 난 기업들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덜 시세가 난 쪽이 지금 시장에 저는 한번 픽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제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가 있고요. 예. 비전 프로가 출시일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을 저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HB 테크놀로지는 저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